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4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각종 축구 종목, 그리고 주간 경기들, 일본 야구와 메이저리그, 미국 축구까지 전 종목 모두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4개월 진행하는 동안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 총 8번 화살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이 모든 연승은 단 2폴 2조합 또는 3폴 2조합으로만 만들어 드렸고 수익을 기반하고 있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숲TV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뭐 게시글들이나 제 생방송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겠지만 우리 또 유튜브 형님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따로 숲TV 게시판에다가 게시글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 제가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따로 링크 올려드렸고요. 거기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셔서 날짜부터, 그리고 내용들, 그리고 실제 달린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유튜브는 사실 뭐 막말로 가다가 댓글을 뭐 돈 주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숲TV는 그런 게 불가능하죠. 다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받아보시는 분들은 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 카톡으로 받으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 남겨놨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24시간 언제든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유튜브로 보실 분들은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바로 유튜브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 추가적으로 또 단기 패키지로 참여하실 분들은 숲TV 오셔서 이렇게 또 별풍선 후원하시면 숲TV 쪽잠으로 데이터 발송해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NBA와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정말 오랜만에 또 한 주, 2주 만에 또 돌아왔습니다. 다만 오늘은 해외 축구에서 제가 강승부를 했던 적이 정말 거의 없는데 정말 얼마 만에 이 강승부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또 승부 같은 경우에는 중강승부를, 이때 NBA 쓰나미데이였죠. 쓰나미데이에 금액 4배 올려서 또 적중해 줬고요. 추가적으로 또 뭐 최근에 중강승부는 뭐 2연승, 그리고 최근에 뭐 몰빵도 또 적중해 줬고, 특히나 어제 주간은 전 구간 싹 다 올킬에 또 해외 축구 NBA 역시 적중입니다. 오늘 주간도 현재 지금 진행 중인데 정관장과 OK저축은행 프렌 역배 역시나 1시드 경기 올킬입니다. 그 다음에 있을 2시드 경기에 따라서 오늘도 올킬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은 뭐 이번 주 출발이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다 활용 점정으로 갔다가 강승부 오늘 해외 축구까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승부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도 좀 추천을 많이 드리는 승부 구간입니다. 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올랜도랑 마이애미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승부는요, 뭐 조합 쪼개지 않습니다. 요즘 이제 그거잖아요. 승부라 그래가지고 막 조합 2개씩 막 주고 막 이러게 요즘 유행인데 저는 늘 고집하다시피 승부는 딱 한 조합에만 단폴 몰빵합니다. 자, 어쨌든 올랜도랑 마이애미입니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진 않을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프렌치 바거너가 빠져있다는 게 너무 치명적이죠. 올랜도란 팀이 이번 시즌에 컨셉을 완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올랜도란 팀은 수비 형태의 팀이었죠. 그래서 지난 시즌 홈 경기 올랜도는 뭐 그냥 닥치고 수비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 시즌 올랜도는 좀 공격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만큼 데스먼드 베인이라는 이번 자원을 데려오게 되면서 조금 더 외곽에서의 공격 패턴들도 좀 다양화시켰고, 다만 이제 올랜도가 지난 시즌에도 그랬습니다만 이 팀의 전술 핵심에 가장 중요한 선수가 있죠. 바로 프렌치 바거너입니다. 이 선수가 3번에서 뛰고 안 뛰고가 득점 마진이 거의 뭐 10 몇 점 차이 난다고 하니까 굉장히 올랜도에서 득점에 있어서는 가장 큰 기둥 같은 선수가 오늘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필이면 오늘 매치업 될 상대가 또 노먼 파웰이에요. 그러니까 득점력에서는 마이애미가 분명히 앞설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달리기 게임을 해서는 올랜도가 오늘 승산이 없어요. 아마 올랜도는 프렌치 바거너가 빠져있는 이 현재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수비 형태의 포커스를 맞춰 놓을 텐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난 시즌에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올랜도의 그 짠내 나는 그 짠물 수비를 오늘 한번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에다가 사실 외곽의 어떤 짜임새나 임팩트만 놓고 봤을 때는 물론 타일러 히로가 좋지 않은 선수는 아닙니다만 뭐 데스먼드 베인에 비할 바는 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데스먼드 베인은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빠른 템포 속에서 좀 약하거든요. 멤피스 시절 때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불만이 있었었는데, 오히려 오늘 올랜도처럼 이렇게 좀
내려놓고 라인을 내려놓고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한다면, 템포를 죽일 수 있는 경기라고 한다면 데스먼드 베인이 오늘 어떻게 본다면 좀 클러치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데스먼드 베인이 이런 컵 오늘 8강전이잖아요.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좀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고려해 보았을 때 홈에서 올랜도가 역배를 받았다. 물론 프렌치 바거너가 빠져있기 때문에 역배를 받은 건 당연해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홈 올랜도가 이런 토너먼트 8강에서 역배를 받았다. 저는 이거는 올랜도 쪽을 한번 건드려 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NBA 컵 토너먼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내일인가 내일 모레까지 진행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토너먼트니까 여러분들 수비가 좋은 팀들이 조금은 나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토너먼트 전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거 올랜도 역배 프렌 그리고 언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마이애미가 좋은 게 나름 나올 수 있는 애들 다 나오잖아요. 그죠? 위긴스도 나오고 뭐 아데바요도 나오고, 아마 조금 더 수비적인 형태로 게임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잠깐만요. 자, 그 다음은 토론토랑 뉴욕 닉스 경기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좀 애매했던 경기였는데, 자, 일단 닉스가 오늘 타운스가 그 이제 컨디션 때문에 얘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제가 볼 때 타운스 나올 것 같거든요. 최근에도 닉스가 계속 타운스를 아꼈잖아. 일부러 안 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 경기에서 계속해서 성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굳이 타운스를 쓸 이유가 없었던 뉴욕 닉스였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타운스를 오늘 한번 꺼내볼 만합니다. 또 이제 컵 8강이기도 하고, 또 타운스가 올해 결장하기도 했고, 그리고 뭐 몸 상태가 완전 최악은 아니거든요. 이 친구도 컨디션 관리 차원에서 이제 빠져있던 거였기 때문에 제 생각엔 오늘 타운스가 나올 거라 봅니다. 자, 그러면 뉴욕 닉스의 이 라인업은 여러분들 저는 조금만 오버 못하면 올스타 라인업이라 봅니다. 제일런 브란슨, 조시 하트, 그리고 뭐 브리지스, 아누노비, 타운스. 수비는 수비대로 잘 되고 공격은 공격대로 잘 되는 팀입니다. 여기에다가 얘들은 뎁스가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더블 라인업입니다. 근데 닉스가 이번 시즌 초반에 조금 아쉬웠던 게 뎁스가 불펜이 아니라 저기 어디야, 벤치 구간의 애들이 생각보다 평균 득점이 잘 안 나왔어. 그래서 뉴욕 닉스의 강점이었던 이 뎁스가 더블 라인업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빛나진 않았는데, 최근에 닉스가 드디어 벤치 라인도 득점력이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닉스는 진짜 단점이 없습니다. 공격이 밀리는 것도 아니고 수비가 밀리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전술이 아쉬운 것도 아니죠. 감독이 크리스 브라운 감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골스의 왕조를 이끌었던 당시에 코치를 맡았던 감독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공격 전술이나 이런 큰 경기, 특히나 이런 데서 또 어느 정도 훈련도 되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에임0115님 별풍선 350개 밀릴 만한 구간이 단 하나도 없다, 토론토에게. 물론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뭐 잉그램, 일주일 그리고 받아볼 수 있나요? 반즈, 그다음에 물결표? 퍼들, 형님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또 딱 하나, 이 RJ 바렌 말고는 이제 풀 라인업이기는 한데,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론토란 팀이 뭐 언제부터 그렇게 잘했다고 이런 뭐 토너먼트 8강에서 그렇게까지 경쟁력을 보여주긴 어렵다고 봐요. 이거는 닉스 승 봅니다. 자, 그러나 역시나 이제 걸리는 거는 딱 하나죠, 여러분들. 원정 닉스라는 거. 늘상 제가 형들한테 닉스 마헨승을 주력 재료로 드렸고, 그리고 적중을 시켜드렸던 데에는 바로 홈 닉스라는 게 제 기본값으로 되어 있었어야 됩니다. 오늘은 원정입니다. 원정 닉스는 다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좀 여러모로 다 아쉬워. 그런 부분 좀 있다. 닉스 승, 이건 토론토 프렌 승, 그 다음에 언더 볼게요. 양쪽 다 점수를 못 낼 라인업들은 아닌데, 아마 닉스의 크리스 브라운 감독이 오늘 공격 전술을 들고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수비적인 전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챔피언스 리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면은 오늘 제 강승부는 NBA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축구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 챔피언스 리그와 그 다음에 여기 잉챔 요 구간에서 다 이루어지니까 여기서 잘 골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NBA 형들 패스했습니다, 한번. 자, 첫 번째 오늘 그러면 카이라트 그리고 올림피아코스 경기 첫 번째 챔피언스 리그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라트는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일단 입성은 했는데, 사실 카이라스가, 얘 어디였더라? 얘네들 셀틱이었죠, 여러분들. 셀틱이 그때 승부차게 말아먹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라온 팀이야. 사실 이번에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보면은 거의 뭐 답대가리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1무 4패를 날리고 있는데, 카이라스가 홈 경기에서 생기는 문제점, 득점이 안 됩니다. 물론 카이라스도 이제 워낙 이제 원정 거리가 좀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정 팀들한테는 좀 이제 지옥이다라고 불릴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챔피언스 리그급의 수준의 팀이 아닙니다. 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그래도 카이라트가 나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는, 무득점 상태도 오래 지속을 할 수 있는 팀, 오래 지속이 되는 팀이긴 합니다만, 카이라트가 그래도 홈 경기에서 나름 수비값이 좋은 팀입니다. 자, 조금 오버 못해가지고 얘들도 중앙아시아라 불러야겠죠, 그죠? 중앙아시아의 유벤투스입니다. 예전에 한창 수비 좋았을 때 그 정도의 수비 조직력은 가지고 있다. 그게 오늘 유일한 카이라트의 경쟁력입니다. 반대로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 팀도 이제 항상 챔피언스 리그에서 늘 문제였어요. 얘들이 챔피언스 리그에 생기는 문제점이 실점률이 굉장히 커지는데,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만 놓고 봐도 전체 모든 챔피언스 리그 참여 구단 중에서 실점률이 두 번째로 큰 팀입니다. 그만큼 이 팀은 원정 경기에서도 굉장히 약하고요. 올림피아코스가 챔피언스 리그 현재 지금 한정 원정 경기에서 지금 10연패가 넘어갑니다. 그만큼 올림피아코스는 이런 챔피언스 리그에서 경쟁력 자체가 아예 없는 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둘 다 경쟁력이 없는 두 팀의 맞대결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올림피아코스가 승리를 하더라도요, 그래도 카이라트가 나름의 수비값을 갖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1득점 이상 1점 차 이상으로 이긴 좀 어렵다고 놓고 보고, 또 반대로 올림피아코스 또한 뭐 실점력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도 지금 크게 나타나는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잖아요. 지금 10연패가 넘어갑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이 경기는 카이라트가 또 한 골을 넣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들어. 그러니까 지더라도 1점 차 이상은 생각하기 어렵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제가 최근에 좀 잘 써먹는 겁니다. 지금 배당 차이도 많이 나거든요. 배트맨에 보면은 해외에 쓰시는 분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배트맨은 2프렌이 있어. 2프렌이 오늘 카이라트 2프렌이 1.5배당 정도로 꽤나 준수하게 받았거든요. 저는 이거 카이라트 2프렌 상당히 좀 구미가 당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이라트 2프렌 승 보도록 하겠고, 이게 3개가 보여. 1대1 보이고 1대0 역배승 보이고 0대1 정배승 보입니다. 그래서 언더 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라트 2프렌 승과 그리고 언더 두 가지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라트도 형도 카이라트인데, 진짜 올림피아코스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아예 경쟁력이 없는 팀이긴 합니다. 자, 그다음은 바이에른 뮌헨과 스포르팅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도 경기력 자체는 최근에 그렇게까지 나쁘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최근에 스포르팅이 공식전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겠죠. 최근에 리그 경기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최근에 10경기 동안 패배가 없습니다. 자, 12경기까지 늘렸을 때 9승 3무입니다. 스포르팅도 굉장히 경기를 잘해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 팀이 이제 공격력이 떨어지는 팀은 절대 아니다 보니까 나름의 수비값을 맞춰주면은 앵간한 팀들 다 잡고 다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생각보다 좀 쏠쏠하게 스포르팅이 성과를 또 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최근 스포르팅의 성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좀 훌륭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긴 한데, 다만 오늘 홈팀 바이에른 뮌헨 스포르팅이 최근에 리그에서 잘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만 포르투갈 리그와 독일 리그는 사실 좀 갭 차이가 많이 난다고 첫 번째로 봐야 되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로 스포르팅이 이 독일 리그 팀에게 굉장히 약하긴 하거든요. 최근에 총 17경기 한정 놓고 봤을 때 1승밖에 없습니다. 나머지가 다 졌거나 비겼다. 근데 패배가 무려 14패예요. 너무나도 큽니다. 특히나 스포르팅이 독일 원정에서 패배했던 과정이 수비가 안 되냐, 그것보다도 득점이 아예 안 돼요. 그런 좀 상성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바이에른 뮌헨은 반대로 포르투갈 상대로 정말 강합니다. 최근에 그 20년간 패배가 없습니다. 그만큼 포르투갈 담당 일진이다. 거기에다가 바이에른 뮌헨이 또 오늘 홈에서 또 경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홈에서 포르투갈 팀 상대로 워낙 지금 몇십 년간 패배가 없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 오늘 좀 질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배당이 1.1
13 배당이긴 합니다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 많으신 분들 이거 가시면 됩니다. 돈 많으신 분들은 이거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특히나 스포르팅 상대로도 상대 정도도 좋았습니다. 바로 직전 경기도 이제 무려 6점 차 대승을 거두기도 했고, 또 바이에른 뮌헨의 강점이죠. 홈 경기에서 화력, 그리고 스포르팅은 늘상 독일 원정에서 득점에 대한 문제를 보여줬다라는 거. 여러모로 바이에른 뮌헨의 1마인 또는 뭐 지금 2마인도 가능하죠. 2마인이 있기 때문에 2마인까지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언더오버가 조금 고민인 게 뭐냐면 스포르팅이 따라와주면 오바인데 이게 한 골이라도 넣어주면 뭐 3대1까지 보면서 이제 오바인데 3.5라는 거는 어쨌든 바이에른 뮌헨이 혼자 4골을 넣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바 보긴 합니다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바이에른 뮌헨 오늘 뭐 딱히 결정자도 여러분들 막 크게 많이 없습니다. 거의 진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전 뮌헨 승에다가 마헨, 언더오버는 살짝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탈란타와 첼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축구라는 종목이 여러분들 제가 형들한테 프리뷰를 해드리면서 항상 재밌다라고 평가해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홈이랑 원정에서 아예 전술이 달라지는 팀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첼시입니다. 이번 시즌 첼시가 재밌는 게 원정 성적이 좀 좋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보면은 첼시가 원정 경기에서 클린시트 비율이 굉장히 올라갔거든. 그래서 활동량들이나 그리고 볼이 도는 히트맵들을 보면은 굉장히 라인을 낮춰놓고 경기를 합니다. 특히나 첼시가 또 웃긴 게 이탈리아 팀들, 요런 애들을 만나면, 이탈리아 팀들을 만나면은 유독 수비적으로 경기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최근 첼시가 이탈리아 팀들 상대로 3경기 연속 다 클린시트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원정 경기에서 워낙 안정적으로 경기를 하는데도 유독 이탈리아 팀들을 상대로는 더더욱 안정감 있게 경기를 하는 게 있다. 추가적으로 첼시가 은근히 뭐 유로파 리그나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평균 실점이 굉장히 낮은 팀이기도 하더라고요. 좀 이런 국제 대회에선 좀 안정감 있는 경기를 선호하는 편인 것 같다라는 것과, 다만 이제 아탈란타라는 팀이 워낙에 홈 경기에서 좋은 팀이잖아요. 지난 시즌도 그래왔고, 그러다 보니 이 경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많은 득점이 날 만한 게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첼시가 이기더라도 1대0승 또는 2대0승 바라보고요. 아탈란타도 최근 홈 경기에서 4경기 동안 패배가 없죠. 3승 1무입니다. 또 아탈란타도 홈 경기에서 나름의 안정감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건 무승부입니다. 1대1, 0대0 이런 무승부가 가장 유력하고, 그 다음은 언더, 그 다음은 아탈란타 프렌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탈란타 프렌승이 그렇게 크게 구미가 당기진 않긴 합니다만, 어쨌든 아탈란타 프렌승, 이거는 첼시 승 아니면 해무일 것 같기는 한데, 뭐 어쨌든 언더 먼저 보고 아탈란타 프렌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르셀로나와 프랑크푸르트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조금 고민이 많았던, 이 경기에 좀 고민이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 둘 다 괜찮거든요. 이게 오바로 접근해도 괜찮은 경기고 마힌으로 접근해도 괜찮은 경기긴 한데, 이게 아마 오바가 난다면 마힌이 굉장히 타이트할 것 같긴 합니다. 자, 이게 프랑크푸르트가 최근에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수비가 아예 그냥 이렇게 좀 비속어를 쓰자면 허벌이잖아요. 프랑크푸르트의 최근에 그 평균 실점은 거의 4실점 가까이가 됩니다. 3실점에서 4실점 가까이 된단 말이지. 그만큼 실점 비율이 굉장히 큰 팀이 프랑크푸르트야. 심지어 프랑크푸르트의 원정 경기는 정말 심각합니다. 최근에 4경기 연속 4경기 연속이 아니라 프랑크푸르트가 최근에 원정 경기에서는 3실점 이상 경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는 독일 팀답게 공격력이 화끈하고 수비가 안 되는 그런 부류도 아닙니다. 공격력에서도 최근에 보면 또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지. 바르셀로나가 뭐 최근에 좀 이제 삐걱삐걱거리는 경기들을 중간중간 한다라고는 하더라도요. 아무리 그래도 바르셀로나의 홈 경기, 제가 최근에 또 형들 바르셀로나를 또 가져갔지 않습니까? 홈 경기를. 바르셀로나는 늘 그래왔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항상 옳은 경기를 했던 팀이었고, 추가적으로 이제 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 리그 한정, 홈 경기에서 평균 득점이 3득점도 역시나 넘어갑니다. 최근에 또 전체적으로 놓고 봐도 바르셀로나의 최근 평균 득점 역시나 3득점이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원정 경기에서 평균 3실점 하는 팀과 홈 경기에서 평균 3득점 하는 팀의 맞대결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3득점을
깔고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경기라고 좀 놓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바르셀로나의 오늘 크게 뭐 결장자 명단에 엄청 막 심각할 정도에도 이제 결정자도 없습니다. 또 오늘 뭐 하피냐도 출전할 수 있다, 복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또 와중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오늘 바르셀로나가 충분히 털어먹을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봅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배당이죠, 여러분들. 이게 생각보다 프랑크푸르트도 이제 실점 대비해서 아마 좀 공격적으로 게임을 할 건데, 그러면 바르셀로나를 1마인승 가져가기에는 배당이 1.3배당밖에 안 되고, 그래서 2마인승 가져가기에는 리스크가 좀 큰, 약간은 조금 애매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오버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 3.5긴 한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해외 쪽은 지금 4.5까지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냥 뭐 엄청난 난타전이 예상이 되고요. 스코어가 살짝씩 보이는데 좀 5대3 스코어가 살짝 좀 보이긴 하거든요. 재미로 가실 분들은 5대3 한번 가보시고, 어쨌든 바르셀로나 승, 마힌 승,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꽤나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3.5점대의 기준점인데 언더 오바 배당이 1.49 배당이야. 그럼 뭐 말 다 했죠. 자, 그러면 인터밀란과 리버풀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리버풀 가서 데이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아무도 리버풀로 가실 분들 없을 거고요. 대부분 뭐 인터밀란 승이나 아니면 마힌 승까지도 아마 접근을 하시려고 할 겁니다. 특히나 인터밀란이 최근에 챔피언스리그 성적이 너무나도 좋기도 하고, 특히나 라우타로가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그죠? 라우타로가 특히나 홈 경기를 잘해주긴 하는데, 더 나아가서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를 라우타로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 어쨌든 주포가 부진하면서 나락길을 걷고 있는 리버풀과 주포가 상당히 상승세를 거두면서 홈에서의 어쨌든 연승, 그리고 홈에서 좋은 경기를 하고 있는 팀이 맞대결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누구도 사실 리버풀 쪽으로 가시려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특히나 리버풀 이번 시즌 뭐가 문제입니까? 수비에 대한 문제를 너무나도 크게 갖고 있죠. 최근에 평균 실점이 거의 멀티 실점입니다. 뭐 그런 부분들. 특히나 또 리버풀이 원정이 훨씬 더 약하기도 하고. 자, but 이렇게만 놓고 본다면 뭐 이거는 누가 봐도 인터밀란을 봐야 되는 그런 경기라고 봅니다. 자, 그러나 이게 저는 상대성이라는 걸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버풀이 인터밀란 상대로 강하죠, 여러분들. 늘상 강해왔고 최근에 맞대결 성적도 굉장히 강하기도 하고, 리버풀이 여러분 최근에 또 워낙 이제 좀 더러운 경기들을 형들한테 많이 했기 때문에 아무도 가실 분들이 없을 거라고 좀 생각도 들고, 심지어 배당도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런 경기 리버풀이 잡는 게 여러분들 현대사회 축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리버풀 역배 그리고 프랜승에다가 오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이엔트호번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이 여러분 리버풀 경기는 오바 봅니다. 제가 오바라고 방금 얘기를 했나요? 역배 프랜 오바인데, 사실 역배 프랜은 그냥 감으로 잡은 거고요. 굳이 하나 골라야 된다면 당연하게 여러분들 오바입니다. 2.5기 때문에 뭐 리버풀이 지금 수비도 안 되죠. 그리고 이긴다고 한다면 어쨌든 멀티 득점은 할 건데, 그럼 오바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러면 PSV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도 아틀레티코 쪽으로 우리가 이제 기울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다만 홈과 원정의 상성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뭐 아이엔트호번은 네덜란드 팀답게 역시나 홈 경기에서 평균 득점이 거의 뭐 3득점 이상씩 넘어가는 그런 팀이고요.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홈 경기 한정 뭐 앵간한 강팀들도 역배받고 거진 잡아냈던 게 홈 아이엔트 호번이기도 합니다. 최근 홈 경기 5개 경기 동안 또 패배가 없는 팀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원정 경기가 좀 문제잖아요. 원정 경기에서 10경기 동안 승리가 딱 2승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홈 경기에서는 이번 시즌 득점이 참 잘 나오는데, 원정 경기는 늘상 득점력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차라리 수비가 안 되면 다행이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원정 문제가 수비가 안 되고 차라리 공격이 잘 되면 공대공 화력으로 맞붙어서 승리를 갖고 올 수 있겠습니다만, 원정에서 떨어지는 어쨌든 득점 능력, 공격력은 이 홈에서의 이 확실히 공격력이 좋은 PSV에게는 다소 좀 약점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경기 좀 아쉬운 거는 PSV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한테 형님 발송 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한테 정말 약해요. 최근에 맞대결 성적도 5승 1무, 거의 뭐 만날 때마다 다득점 다실점 패배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일단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는 거는 역배까지는 좀 보긴 어렵고요. 이런 경기들은 1프렌 승이나 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 경기에서 2점 차 승리가 최근에 있었나 싶습니다. 이 정도면은 2프렌 한번 노려봐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3.5라 좀 높긴 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원정 부진을 생각해 봤을 때 3.5가 이거는 양쪽이 치고받기엔 좀 어려운 그림이라서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토트넘과 프라하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들 방문을 한다라고 합니다. 토트넘 홈구장에 오랜만에 방문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토트넘이 여러분들 최근에 토트넘 챔피언스 리그나 지난 시즌 유로파 리그 가져가신 분들 요 구간에서 재미 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홈 토트넘입니다. 최근 유로파 리그나 또는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홈 경기 토트넘은 그냥 그야말로 무적이죠. 최근에 거의 패배가 없고요. 토트넘의 강점입니다. 홈 경기에서의 그 공수 밸런스는 분명히 훌륭한 팀이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보면 또 홈 경기 2번 연속 클린시트 보여주고 있는 챔피언스 리그 홈 토트넘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요. 프라하라는 팀은 제가 최근에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계속해서 프라하 반대를 형들한테 자주 챙겨드리지만 프라하는 챔피언스 리그급 팀이 아닙니다. 특히나 챔피언스 리그만 왔다 하면은 부진하는 애들이 있거든. 요 위에 올림피아코스 이런 애들처럼 프라하가 챔피언스 리그 그냥 승점 자판기입니다. 얘들은 득점이 아예 안 돼요. 챔피언스 리그 자체에서 그런 부분들. 리그랑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볼 때 프라하가 전력을 다할지도 사실은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지금 프라하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러니까 무승 행진이죠. 승리가 없는 게 거의 20년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또 그만큼 오늘 토트넘이 또 손흥민 선수도 오겠다. 이건 토트넘이 질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토트넘 승. 마인승까지 보셔도 됩니다. 마인승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는 토트넘의 배당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토트넘에게 지금 1.3배당을 챔피언스 리그에서 쥐어주는 거는 조금 석이 나가는 부분이긴 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토트넘 승과 마헨승 그리고 언더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셰필드랑 사우스햄튼 경기는 한 번에 좀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오늘 분석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EFL 그러니까 잉글랜드 챔피언십이 조금 다른 흐름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잉글랜드 챔피언십이라고 한다면은 저득점 경기, 1점 차 승리, 햄무와 무승부가 남발하는 리그 이게 잉챔이었는데 이번 시즌 들어서 잉챔이 꽤 재밌어지고 있어. 다득점 경기들도 많이 나와주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감독 교체가 엄청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변질된 팀들이 많은데 오늘 제가 프리뷰해드릴 셰필드와 사우스햄튼 이 두 팀이 모두 동일합니다. 셰필드도 감독 바꾸고 최근에 공격력으로 상당한 연승을 달려주고 있고요.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도 감독 바꾸고 나서 그 불안했던 수비 능력을 바꾸게 되면서 또 득실 마진을 굉장히 잘 남기고 있는 팀이 사우스햄튼과 셰필드입니다. 특히나 이 두 팀이 홈 경기 승률과 그리고 평균 득점이 굉장히 또 좋은 팀이고 반대로 노리치랑 웨스트브롬 둘 다 공통적으로 최근 수비가 완전 무너져 있는 팀이기도 하죠. 특히나 오늘 이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거의 2군입니다. 2.5군이라고 봐도 돼요. 거의 주전들이 싹 다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셰필드는 조금 더 차이가 많이 나는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나 셰필드도 조금 이제 결장자 명단이 있기 때문에 셰필드는 햄무 볼게요. 셰필드 승 햄무 오버. 자, 사우스햄튼은 그런 건 없습니다. 사우스햄튼은 웬만한 애들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우스햄튼은 승리 그리고 마헨 승리 그리고 오버까지 이렇게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QPR과 버밍엄 시티 경기입니다. QPR이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EFL이 종종 이렇게 홈팀한테다가 역배를 쥐어주는 경우가 좀 있는데 물론 버밍엄 시티가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나쁘다고 보진 않은데 이 버밍엄 시티의 문제점은 원정 경기거든요. 이번 시즌 보면 홈 경기 승점 다 쌓아놓고 원정 경기에서 말아먹는 경우가 좀 많아. 그게 버밍엄이 보면은 이 원정 경기 때 패스 성공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종종 원정 경기에서 이렇게 좀 얼타는 팀들이 좀 있기는 한데 지금 버밍엄 시티는 이렇게 원정 고질병을 고치지 못하면은 앞으로도 좀 답이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QPR의 강점입니다. 홈 경기에
안정감, 확실하게 뭐 패스 성공률부터 시작을 해서 중원의 장악 능력,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뭐 개인 능력치가 좋은 선수들도 많은 QPR이기 때문에 또 QPR이 홈 경기에서 득점 기대치도 높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 저는 QPR이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나? 이거는 프랜승과 그리고 오바. 제가 좀 좋아하는 구간이죠. 프랜승과 오바를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배까지 보셔도 됩니다. QPR은 역배 프랜 그리고 오바입니다. 자, 요렇게 오늘 전체 12경기를 깔끔하게 끝 맞춰드렸고요. 다행히도 시간이 엄청 늦진 않았네요. 빠르게 준비해서 올려드리면 형들이 또 듣고 잘 골라서 베팅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해외 축구는 강승부입니다. 진짜 해축 강승부는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만큼 자신 있었다라는 거 한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또 초강추 구간인 만큼 그리고 또 새벽에 또 경기들이 있는 만큼 참여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면 바로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수티 여러분들께서도 후원하게 되시면은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우리 수티 여러분들도 따봉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승부 연승까지 바로 갔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 주간도 어쨌든 우리가 일시대 경기들을 싹 다 또 올킬을 현재 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틀 연속 올킬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네요. 파이팅입니다.